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2월 24일 오전이고요. 금일 오전 시황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 어제 우리 장중에 조금 문제로 대두가 됐었던 미국의 부양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사인을 하지 않고 있죠. 아직까지도.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연내 통과 관련된 부분 얘기를 조금 드려보고 지수 상황 말씀을 좀 드리고 마지막으로 HLB 살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달려보죠. 일단 그 미국 부양책과 관련해 가지고 먼저 잠깐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일단은 9천억 달러가 지금 통과가 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9천억 달러가 통과가 된 건데 기존의 이전 부양책에서 쓰지 않고 남았던 돈까지 합쳐서 9천 달러가 된 거잖아요. 9천억 달러가 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새롭게 유동성이 풀리는 자금은 한 4,68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정도가 이제 실제로 더 늘어나는 금액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공화당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질질 끌었잖아요. 9월부터 지금까지 끌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끌고 왔었는데 결국 공화당의 안이 거의 어필이 됐어요. 5천억 달러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새롭게 추가되는 거는. 근데 이렇게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렸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현금 보너스가 600달러입니다. 600달러인데 이거 택도 없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지다. 어린 반푼어치 없다. 최소 2천억 달러 정도는 만들어 가지고 현금 서비스를 지급해야 한다. 이 보너스를 지급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니네가 올린 안이 지금 이 팬데믹과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게 아닌 것. 단순하게 민주당 쪽에서 자기들과 우호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도움을 주기 위한 자금들도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런 거 좀 빼고 요거 더 넣어서 다시 갖고 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했더니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 쪽에서는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쪽에서는 오케이, 땡큐,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 요번 주까지 법안 다시 만들어 갖고 올릴게 라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부양책을 그 금액을 올리기를 원했었던 거고, 처음에 2.2조 달러였으니까요. 올리기를 바랬던 거고, 공화당 쪽에서 이때까지 그게 안 돼 하면서 지금 한 석 달 넘게를 끌고 왔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틀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안쪽에 가까운 얘기를 또 조금 했단 얘기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게 지금 사인을 안 할 가능성도 지금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뭐 이 부분이 뭐 부양책을 아예 안 하겠다 이런 쪽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크지는 않았는데 뭐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문우신 장관이 당장 다음 주부터 현금 보너스 지급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돈이 나가기 시작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딜레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렇게 되면 그게 딜레이가 되면 문제는 다음 주를 끝으로 더 이상 이제 버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트럼프 리스크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분이 원체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뭐 사인을 안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이게 진짜 거리로 나앉는 사람들의 수가 원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1월부터 뭐 한 달 정도 딜레이를 시켰습니다만 그 세입자들 같은 경우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게 어느 정도는 통과가 돼야 일단 한 달 숨은 쉬고 넘어가는데 그것조차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그 독특한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통과를 안 시킬 서명을 안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 지금 현재 조지아주 두석의 상원 의석 두석 남았잖아요. 이거 지금 1월 6일 날 선거 또 하잖아요. 이거 두석은 현재 공화당 지역이기 때문에 이 두석을 다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만 딱 놓고 보면 공화당 후보가 양쪽 두 군데에서 다 공화당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 조금 앞서고는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절대적으로 앞서야 되는 지역인 건 당연한 거고, 처음에 이제 미 대선 이후에 한 석은 확실히 앞서 있었고, 한 석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한동안 두 석 다 민주당이 앞섰잖아요. 여론조사 결과. 그러다 지금 다시 이제 뭐 오차 범위 내에서 공화당이 지금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불안하다 이거죠. 이거 만약에 두 석 중에 한 석이라도 뺏기게 되면 아니 두 석을 다 뺏기는 거죠. 두 석을 다 뺏기게 되면 블루웨이브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이 선거도 겨냥을 했던 걸로 보여지고 이렇게 됐을 경우 차후에 다시 지금 뭐 다음 대통령 선거에 지금 나온다라는 계획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고려해서 생각한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끝까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어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런 태클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일단은 좀 버티기는 하겠지만 아마 다음 주 말까지는 이게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딱 해놓고 만약에 통과가 되는 즉시 바로 지급할 수 있는 준비 단계까지 만들어 놓고 버틸 만큼 버티다가 결국은 사인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단축해가지고 개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요 상태로 지금 요대로 그냥 요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요런 흐름 그대로 지금 연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통과가 되게 돼서 서명이 돼서 통과가 되게 되면 아마 그에 대한 반등은 약간 나올 겁니다. 지금 기존에 한번 발표가 났을 때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나가지고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악재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서 시장 한번 눌렀단 말이죠. 그러면 나중에 그 다음번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작전 중에 최대한 혼란을 조장한 이후에 결정이 났었을 때 환호하는 부분, 그 부분을 아마 노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어느 시점인가 또는 이번 주말 언젠가 통과가 된다면 다음 주에 통과된 이후에는 약간의 반응이 조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우리 시장 그러면 한번 보죠.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코스피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거 지금 오늘의 미국 이 코스피의 상승은 거의 지금 삼성전자가 다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삼성전자가 지금 2.3% 정도 가까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피는 뭐 차트상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반등 차트이기는 해요. 2750, 70 요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정도 같으면 큰 문제 없다고 보고요. 오늘 좀 과하게 또 고점 갱신을 한번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이걸 넘어서는 건 좋진 않습니다. 지금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빌빌 거려줘야 나중에 부양책 통과가 됐었을 때 미국 한번 환호를 할 때 우리 같이 따라갈 수 있고요. 그렇게 가야 아마 지금까지 최근에 우리 시장이 흘러왔던 부분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들 간의 어떤 이 양극화 이 부분을 해소시켜가면서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무리하게 올라가는 건 별로 좋지 않다. 지금도 보면 삼성전자 뭐 너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지수만 지금 땡겨놓는 경향이 조금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중소형주들 간의 키 맞추기가 지금 섹터별로 지금 나오고는 있어요. 일부 나오고는 있는데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지금 4월, 5월, 6월 이때 올라왔을 때처럼 그렇게 전반적인 상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무리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발표된 이후에 올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그제 이틀 크게 눌리고 나서 오늘 살짝 반등 캔들 나오는데 지금 이 현재 원 안에서 움직이고 있죠. 나쁜 흐름 아닙니다. 괜찮은 흐름인데 그럼 왜 코스닥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을 텐데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주주 회피 물량이 있죠. 뭐 HLB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시총 큰 종목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경향이 많고 지금 최근 시장 경향이 또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주주 회피 물량이 일부 출회가 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다 되는 거죠. 시총이 되니까.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이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15억치 들고 있는 사람이 5억치만 팔았다 이렇게만 돼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가볍다 보니까 시총이 작아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요만큼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9월달 이때 무렵에 제가 이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돼 가지고 반대하는 영상을 제가 제법 여러 차례 올렸었는데 이거 지금 그나마 현행 유지가 됐으니까 코스닥이 이렇게라도 버티는 거지 만약에 3억으로 강화가 됐으면 진짜 수직 낙하할 수 있었어요. 그 전부터 내렸겠지만 못 따라 올라갈 수 있었어요. 글로벌 시장이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못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라도 된 건 그 부분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뭐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까지죠. 월요일까지만 지나고 나면 한숨 돌리는 상황은 나올 텐데 연말 이슈가 있으니까 이제 뭐 윈도우 디레싱도 있겠습니다만 크게 기대할 바는 아니라고 보고 다음 달 이제 연초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 회피 물량들 다시 들어올 테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보면 요 범위 안에서 계속 움직여 주다가 내년 초에 아니면 이번 금년 말에 부양책 통과와 함께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일단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자, 오늘 시장 움직임을 보면 빨간색이 코스닥이고요. 검정색이 선물입니다. 지금 선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코스피 지수는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크게 눌렸다가 오전에 크게 눌렸다가 현재 지금 약간의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세가 조금 줄었네요. 또 줄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받쳐주면서 지수 요 정도라도 지금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방향성이 결정돼서 지금 안 좋은 쪽으로 이 불안한 쪽으로 계속 움직이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거래 자체가 굉장히 적으면서 지금 눈치를 보는 경향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 HLB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보면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엘생 쪽에서 공시가 하나 나왔잖아요. 사실 원했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원했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사실 가야 되는 뉴스죠. 이거 가야 되는 뉴스고요. 괜찮은 뉴스 맞습니다. 괜찮은 뉴스 맞는데 오늘 지금 전혀 반응을 못 하고 있죠. 좀 되게 아쉽습니다. 되게 아쉬운데 뭐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대주주 회피 물량들이 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나요?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부 조금씩 제가 판단할 때 조금씩 대주주 회피 물량이 일부 조금 나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량들이 지금 조금씩 이렇게 매일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호가창이라든지 거래 패턴들을 보면 그런 물량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올라갈만 하면 한 번씩 때리는 상황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올릴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9만 원을 깬 상태인데 참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나올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은 가장 주된 지금 현재 이 정체 및 하락의 주체는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제가 지난달 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안에 혹시 안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조금씩 반영하는 차트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 부분들이 이제 날짜가 자꾸 가니까 현실화되면서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일단 그 부분으로 일단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나마 이제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어제 그 공시라도 내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었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물량이 지금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어차피 이 사람들도 어, 예를 들어 갖고 있는 게 이 내가 만약에 한 15억치를 갖고 있으면 이걸 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다 파는 게 아니라 5억, 뭐 5억 1, 2천 이렇게만 파는 거잖아요. 이런 물량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공시라도 없었으면 엘생 쪽에서의 이 공시라도 없었으면 이렇게 밀릴 수도 있었다라는 거고 그걸 받치기 위해서 사측에서 일단은 뭐 뉴스 관리 그러니까 주가 관리를 위한 어떤 공시가 나온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반영이 안 돼서 정말 좀 안타깝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기다리고 있는 그 내용은 조금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정말 많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 이러다가 어느 순간 거의 이렇게 쭉 내리는 듯 하다가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쳐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HLB의 지금까지의 종목의 특성이나 세력들의 어떤 특성을 놓고 본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우리는 확률 높은 상황을 놓고 간다라고 보면 차트상에 있는 움직임을 가지고 간다고 보면 일단은 아마 이달 말까지는 큰 움직임은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나마, 월요일 정도 선에서 이제 정리가 되면,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월요일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조금 되고 나면, 화수에서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정도의 캔들 정도만 만들어줘도,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정도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이제 연초로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또 다른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를 그렇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 하나를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일단 오전 말씀은 이 정도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